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내의 첫 번째 책임은 머리인 남편이 가장으로서 지도를 할 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남자에게 돕는 배필인 아내를 만들어 주어서 아내들이 먼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내들도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남편을 존경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여기에 목을 메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편들은 특히 아내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온 세상이 다 칭찬을 해줘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하여 영웅심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대외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아이 때부터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서너 살쯤 되어서 좀 뛰어다닐 수가 있게 되면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엄마 나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서도 뛰어내리냐 하고 감탄을 하면 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데 하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질겁을 해서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에이 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데 하면서 의시됩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가 머리를 벽에다가 꽝 하고 부딪히고 울려고 할 때 엄마가 아이고 너는 어떻게 울지도 않니 장사다 하고 칭찬을 하면 울음을 뚝 그치고 더 세게도 박을 수가 있는데 하면서 자신을 과시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자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높은 데 올려놓고 너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하고 물어보면 무서워 하면서 소문을 내밀고 잡아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남자들은 커서도 전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어머니로부터 아내로 바뀌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으로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누구든지 아내로부터 꼭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참 훌륭해요. 능력 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당신 솜씨가 참 놀랍군요. 정말 멋있어요. 감격했어요.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내의 칭찬과 격려는 남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더 큰 일을 밖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영웅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나 아내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역할은 남자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팬이 되어주고 성공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판은 남편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칭찬을 하는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 있게 일을 하게 하고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편을 좀 존경해 주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남편은 뭐 존경해 줄 게 있어야 존경을 해주죠. 그런데 남편들은 존경해 줄 것이 있어서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을 해 주어야 존경스럽게 되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아내인 자기의 칭찬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흔히 자기 아내의 칭찬을 듣고도 겉으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 더 좋은데 속마음을 들킬까봐 숨기려고 태어난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 남편은 다른 데서도 많은 칭찬을 받는데 굳이 나까지도 칭찬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편들은 밖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인기가 있어도 자기 아내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허탈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과 칭찬은 남편의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부학교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저는 자기 배우자의 장점을 20가지씩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가 저는 남편의 단점을 쓰라면 20가지 이상을 쓰겠는데 장점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의 단점을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점을 쓰면 당장 부부싸움이 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장점만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내는 아니 이럴 때 단점을 써주지 않으면 언제 단점을 알려줍니까? 하면서 계속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러면 당신은 장점과 단점 20가지를 다 써보세요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30분쯤 후에 제게로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뭘 또 그렇게 죽을 죄로 잘못했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단점을 쓰기 시작했는데 3개쯤 쓰니까 더 이상 나오지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5개 정도를 쓰고 다음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장점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쓰다 보니까 15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늘 제 남편이 단점투성이라고만 생각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참 바보같이 살았죠?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기 배우자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시선을 배우자의 단점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멀리서 놓고 보면 그것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바짝 대고 갖다 보면 동전이 눈을 가리워서 세상이 온통 동전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단점을 눈앞에 가까이 대고 보면 배우자의 장점은 그 단점에 가리워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조금 바꾸면 배우자의 장점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해주면 배우자가 또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배우자를 보면서 나도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